네,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오늘 금양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금양이 말을 하고 있는 지금 이제 개선 계획안들 이런 것들이 모두 현실화가 되고 상장 폐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뒤에 성공적으로 말을 했던 부분들을 이행을 했을 때 벌어질 어떤 긍정적인 금양의 회생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주주분들 이 앞전에 투자를 해서 저희 커뮤니티와 함께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신 분들, 또 일부 손절하신 분들, 또 아직까지 금양을 끝까지 믿고 인내를 가지면서 투자를 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금양이 상장 폐지만은 막기 위해서 이 사유가 발생한 뒤에 가만히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을 했고, 이 단 한 번의 개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실제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월 10일부로 하루 남겨놓고 이제 이 한국거래소에 이의 신청을 제출을 했고, 이에 따라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발 잘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의 신청서와 이 함께 내놓은 그 개선 계획의 핵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핵심은 자금 조달이랑 사업 정상화죠. 구체적으로 현재 지금 공정률이 그 기사에서 보니까 80% 이상 90%로 거의 완성 단계에 온 부산 기장 2차전지 공장 드림 팩토리인데, 이거를 제가 이거 앞전에서 영상에서도 이 소식이 나왔을 때도 예측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커뮤니티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이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현금 확보 가능성도 있다. 근데 실제로 그 최근에 얘기가 나왔죠. 주주총회에서도 또 얘기가 나왔다고 저한테 또 커뮤니티에서도 메시지를 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해서 현금을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광지 회장이 3월 말이었죠. 주총회에서 기장공장 토지를 매각 후에 이제 재임대 세일즈 앤 리스백을 하는 방식으로 유동화하겠다는 그런 방향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 건설 부지랑 건물을 매각을 해서 일시적으로 목돈을 마련한 뒤에 다시 그 시설을 임차해서 계속 활용하겠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도 이제 자세히 이제 나중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장 공장에 보면 7천억 원의 자금이 이미 투입이 됐어요. 근데 아직 완공이 안 돼서 담보 가치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인데, 토지라도 매각을 하면 즉시 수천억 원대의 현금을 확보할 길이 열립니다. 그렇죠? 회사 측은 이제 국내외에 또 여러 투자업체와 접촉을 해서 이러한 자산 유동화, 그 다음 이제 투자 유치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저와의 이 인터뷰 때도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고 계시고, 이미 엎질러 준 물입니다만은 지금 회사는 뛰고 있다. 누구보다 절실하게. 그리고 공장 완공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공사가 어쨌든 간에 자금 문제로 멈춰져 있지만 추가 자금만 확보가 되면은 3개월 내에 공정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또 얘기를 해요. 원래 작년 말에 완공 예정이었던 것을 올해 이 5월 말까지로 연기한 상태인데, 자금이 좀 어느 정도 들어오면 빠르게 올 여름 안에 공장을 준공을 하고 생산을 시작을 하거나 완공된 공장을 담보로 금융권 대출을 받아서 운영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일단 공장만 돌아가면은 이후 수익 창출이나 추가 자금 조달의 길이 열릴 수가 있으니까 완공 자체가 생존의 키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과 함께 이제 금양이 지속적인 투자 유치 추진을 대외적으로 지금도 계속 돌리고 있을 거예요. 계속 뛰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이런 것들을 약속을 하면서 신뢰 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감사 의견 거절 사태 직후에 금양이 공식 홈페이지에 주주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화가 날 수밖에 없지만 사과문을 올려서 유상증자 철회 이후에 공장 완공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계속 노력해왔으나,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그 불확실성을 제거할 확정적 투자 유치를 완료하지 못했다면서 이실직고를 했어요. 그래서 최단 시간 내에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서 감사인의 의견 거절 근거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상당히 절박한 상황이고
지금 뭐 정주식 전문인가 그 인터뷰를 통해서도 말씀했지만 이것보다 최악의 상황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지만 회사 차원에서 문제를 인식을 하고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양의 개선 계획은 불확실성 제거를 위한 자산 매각, 유동화, 그리고 이제 신속한 자금 조달로 공장 완공이랑 사업 정상화를 해내겠다. 그리고 신규 투자를 유치를 하겠다. 이러한 계획의 실현 여부에 따라서 금양의 운명이 갈릴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상장 폐지 심사랑 향후의 그 일정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신청서를 금양에서 제출을 했으니까 이제 한국거래소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상장공시위원회가 열리게 되죠. 먼저 한국거래소에. 그래서 이 신청일로부터 20일 영업일 내에 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회사의 개선 계획이랑 상장 적격성에 대한 심사를 진행을 합니다. 금양 같은 경우에는 4월 10일에 이제 신청서를 냈으니까 5월 초에서 중이겠죠. 근데 5월 초에 뭐가 있죠? 대체공휴일이랑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겹쳐갖고 첫째 주는 연휴가 끼어 있어요. 그래서 뭐 중반 이후 15일 전후로 금양에 대한 1차 적인 어떤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이 상장공시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그 포트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우리가 원하는 개선기간 부여죠. 실행 가능성을 볼 거예요. 그리고 타당한지 이거를 보고 가능성이 있다 판단을 하면 일정 기간의 개선기간을 줄 것입니다. 이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에는 규정상에 최대 2년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할 수가 있어요. 통상 1년 내외의 기간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선기간이 부여가 되면 그 기간 동안 금양 주식의 거래 정지는 계속 유지가 돼요. 회사가 그 사이에 이제 개선 계획대로 재무 구조를 개선을 하고 경영을 뭐 정상화해야 하고 지금 뭐 경영 관련해서도 이제 뭐 회사 돌아가는 관련해서도 이제 뉴스가 좀 나올 텐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개선 기간 종료 시점에 다시 재감사를 거쳐서 상장 유지 여부를 최종 평가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집행유예 기간을 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기간 중에 회사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거는 뭐 가치업체 상장 폐지가 될 것이고 반대로 개선에 성공을 하면 거래가 재개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상장 폐지예요. 만약에 여기 위원회에서 이제 금양의 상황을 회복 불가능하거나 제출한 개선책이 믿을 수 없다고 여기면 곧바로 상장 폐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금양 주식은 거래 재개 없이 바로 상패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장 폐지 결정이 나면 주식 자체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적립매매 기간을 거쳐서 완전히 시장에서 사라집니다. 다만 거래소가 이제 즉각 상장 폐지를 결정하는 경우는 뭐 이 개선의 어떤 금양으로 접목해서 봤을 때 개선 의지 능력이 불가하다, 전혀 없다고 볼 때다. 그래서 금양은 현재 자구책을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즉각 폐지보다는 한 번에 개선 기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아무튼 뭐 5월 중순에 이제 개선 기간이 부여가 되느냐, 상장 폐지가 되느냐에 대한 1차적인 이런 판정이 내려지고 개선 기간을 얻으면 뭐 1년 그리고 앞전에 이제 1년 내외에 또 오픈이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해드린 영상이 있는데 그걸 또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1년 이상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최종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선 기간 동안 금양이 거래정지 상태로 개선 노력을 하게 되고요. 그 기간 내에 다음 연도 이제 감사보고서의 적정 의견을 받아내고 재무 구조를 개선을 해야만 기사 회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장 폐지냐 생존이냐 금양의 향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만 보면 상황이 매우 엄중한 것은 분명해요. 앞서 살펴봤듯이
말씀을 드렸지만 재무 상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 외부 감사인조차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계획되었던 자금 조달도 모두 실패한 터라서 자력으로 부채를 감당할 여력도 부족합니다. 또 2차례 걸친 정보공시 오류와 번복으로 인해서 회사 경영진의 신뢰도도 많이 떨어진 상태죠.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상장 폐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긴 있어요. 냉정히 봐서 금양이 개선기간 내에 근본적인 재무 개선을 이루지 못하면 결국 주식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이 큽니다. 여기서 이제 이 투자자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개선기간은 생전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개선기간은 말 그대로 기회를 한 번 더 준 것뿐입니다. 그쵸?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근본적인 해결, 예를 들어서 대규모 투자 유치 성공이나 흑자 전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상장 폐지 확정이 돼요. 그리고 과거 사례들 말씀을 드렸지만 개선기간을 부여받고도 결국 상폐된 기업들이 적지 않습니다. 금양도 수천억 원의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릴 거예요. 예. 아무튼 좋은 소식 나오는 즉시 제가 커뮤니티에서 우리 구독자 가족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이랑 계속 공유를 하겠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커뮤니티 입장 방법은 저희 채널 영상 보시면 고정 댓글에 입장 주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지금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도 눈에 보이는 이 자산과 사업 밸류는 갖추고 있어요. 일단은 뭐 90% 가까이 완공된 기장공장은 금양이 심혈을 기울여온 핵심 자산이고 업계에서도 관심을 갖는 대형 시설이에요. 만약에 이 공장을 완성을 하고 가동을 할 수가 있으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성장성을 감안할 때 향후 매출원을 확보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 이 공장을 필요로 하는 분명히 제3의 투자자나 파트너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죠. 실제로 유 회장이 언급을 했듯이 국내외 투자자들과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극적으로 외부 자본을 수혈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극적 수혈. 예, 이것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산시를 비롯해서 이제 지역사회도 금양의 생존에 지금 엄청 관심이 클 겁니다. 금양 공장이 들어서는 이 동부산 이파크 산업단지는 부산시 자체 내에서 2차전지 산업 클러스터로 키우려는 것이고 금양이 사실 이 핵심 앵커 기업으로 그 기대를 여지까지 모아왔어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금양과 MOU를 체결을 한 부분들 그리고 각종 지원을 약속하는 그런 힘들을 실어온 만큼 금양이 무너질 경우에는 지역사업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다른 어떤 그 방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배경 때문이라도 금양이 개선기간을 부여받아서 회생을 도모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회사와 이해관계자 모두 금양이 살아나기를 다 바라고 있다. 그쵸? 그래서 이거를 과연 아무리 이 거래소라고 해도 거래소가 이거를 섣불리 포기시킬까요?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결국의 관건은 뭐 이래나 저래나 관건은 자금입니다. 여러분들. 금양이 발표한 대로 토지 매각이든 투자 유치든 빨리 성과를 내서 수천억 원대의 새로운 자금을 손에 쥘 수 있으면 상황이 달라져요. 그 돈으로 공장을 완공하고 나면 내년 감사에는 감사 의견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뭐 상장 유지도 또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뭐 말씀을 드렸지만 상장 폐지 개선 기간 부여되고 자산 유동화에 성공이 되고 거래 재개까지 이제 되면은 이 기적의 회생이 되겠죠. 예. 뭐 비판적인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긍정적인 또 이야기도 드려왔고 냉철한 경고도 드려왔습니다. 예. 근데 그만큼 이제 저희가 금양에 대해서 직접 뛰고 금양을 진심으로 응원을 하고 또 이 회사를 믿고 기다리는 진짜 수많은 주주님들의 마음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저도 이제 아직 다 완벽하게 정리는 하지 않았죠. 저도 어느 정도 남아있어요. 주식이 마이너스 몇 %인지 보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이 금양이 계획한 모든 것들이 실제로 여러분들 잘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 이 기적이 현실화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 보세요. 4월 10일 날 금양이 이의신청서를 제출을 했고, 그렇죠? 상장 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을 했죠. 그리고 5월
초, 중순에 거래소가 개선 기간 1년을 예를 들어서 부여를 합니다. 금융의 진정성 그리고 부산기장 드림팩토리의 이 실체적 자산 가치를 인정한 결과겠죠. 그래서 거래소는 시간을 줄 테니까 보여줘라, 마지막 기회를 준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가 되면 5월 초에 중순에 금양 마지막 기회 해갖고 뭐 이제 일면에 장식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금양은 상장 폐지라는 절벽 앞에서 한숨 돌릴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얻게 됩니다. 주가는 물론 아직 거래 정지 상태지만 회사 생존의 불씨는 살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후에 금양이 어떻게 할까요? 금양이 말을 한 대로 한다면 금양은 속도전을 펼칠 겁니다. 공정률 90%에 도달했던 이 부산 기장공장을 추가투자 유치랑 시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2025년 5월이나 6월 넘어가겠죠. 6월 정도에 드디어 완공에 성공을 합니다. 곧바로 공장 부지 일부를 매각 후에 셀앤리스백을 해요. 셀앤리스백을 재임대를 하는 방식으로 2천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확보를 해요. 이 자금은 유동부채 상환이나 뭐 더 확보를 할 수도 있겠죠. 운영자금 확보를 할 수가 있고 감사보고서 적정 의견 준비에 투입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공장을 매각을 해도 생산 활동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금양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2026년 초에 금양은 2025년도 회계에 대한 외부 감사를 다시 받겠죠. 이제는 이렇게 된다면 금양에서 어필한 대로 이렇게 흘러왔다면 상황은 다릅니다. 공장 완공, 실물 자산 회복이 돼버려요. 그러면 부채 비율이 적을지언정 개선이 됩니다. 유동 자산 보강이 돼요. 적을지언정. 그리고 회생 의지와 실행 이력을 모두 다 확보를 해요. 이에 따라서 회계법인은 감사 보고서에 뭐 적정이나 또는 한정 의견을 부여를 하겠죠. 감사 의견 거절이라는 상장 폐지의 핵심 사유가 이때는 해소되는 순간이 됩니다. 그러면 이후에 금양 개선 이행 내역서를 거래소에 제출을 하겠죠. 그럼 상장공시위원회는 금양이 약속한 개선안들을 거의 뭐 100% 가까이 수준으로 그래도 이행을 했다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2026년도 상반기에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사실 이 흐름대로만 금양에서 이야기한 대로만 가면, 그래서 상반기에 거래소는 금양에 대해서 상장 유지 결정을 내리고 거래 재개를 허용을 합니다. 뭐 1년 이상 멈춰있던 금양, 1년 이상인가요? 이렇게 되면 뭐 1년 가까이 이렇게 멈춰있던 금양의 주식이 다시 코스피 시장에 거래를 시작을 해요. 그동안 참고 기다려준 주주들은 뭐 눈물의 장내 복귀를 경험을 하게 되겠죠. 비록 주가는 예전 뭐 14만 9천 원 고점과 거리는 멀겠지만 정상적인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쯤 되면은 이 드림팩토리가 본격 가동되고 단순한 상장 유지 생존 기업이 아니라 성장 재개 후보 기업으로 재조명 받기 시작할 거예요. 공장 가동률은 점차 상승을 할 것이고, 그리고 고객선 확보가 돼 있을 겁니다. 전기차 소재든지 뭐 원통형 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규 수주가 나올 것이고, 소형 모빌리티라든지, 그리고 모에서 중심이었던 또 R&D야 뭐 어떤 그 투자 확대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 광산 관련 또 어떤 또 매출이 저번보다는 나아질지 않을까. 그리고 2025-26년에 광산 매출을 80억인가요? 또 올린 수치가 있죠. 그 정도까지도 또 이제 뭐 하여튼 이렇게 긍정적인 또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산의 2차전지 클러스터 핵심 기업으로 다시 부각이 된다. 특히 금양의 기장공장은 국내 전기차 배터리 중소형 시장에서 독자적인 입지를 구축할 수 있는 자산 기반 기업으로 리브랜딩이 되겠죠. 주가는 이렇게 되면 서서히 반응을 할 겁니다. 초반에는 그냥 거래 재개가 됐을 뿐이야 라는 어떤 회의론만 나타나겠지만 실적 발표에서 매출 반등이 될 거라고 봐요. 이렇게만 된다면. 분기별 영업이익이나 추후 흑자 전환, 새로운 공급 계약 공시, 점점 시장도 금양을 따뜻하게 보기 시작할 겁니다. 사실 금양의 그 차가운 눈을 많이 보면서 나아갔잖아요. 금양이 참 쉽지 않았죠.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손실을 보고 떠났던 일부 우리 주주분들, 떠나면서도 손절하면서도 저한테도 뭐 참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되게 많은데, 이제는 바뀔 겁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시금 주목을 받을 수 있겠죠. 지금까지 오늘 이렇게 좀 말씀드린 이 모든 과정들은 단 하나의 가정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금양이 말한 계획을 실제로 실행에 옮긴다는 것, 그리고 그 실행은 시간과의 싸움이고 자금과의 싸움이라는 것. 이 싸움을 금양이 이겨내면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 시나리오는 단순히 어떤 희망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투자는 늘 확률과 참 신뢰를 따져야 하는 일이지만 한 기업이 최악의 상황에서 얼마나 빠르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금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혹은 어떤 점에서 회의감이 드시나요? 함께 소통을 하고 여러분들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 촬영하는데 큰 힘이 돼요. 그리고 저희 커뮤니티 잊지 마시고 신청 많이 해주십시오.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저는 더 신뢰 있는 투자 분석으로 다음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윤철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진짜 필요하다는 거. 그거